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년째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별 통계에서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습니다.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인이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앞을 서성입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건 뒤 경찰차와 119 구급대원이 도착합니다. 차량 안에는 찢어진 약봉지와 빈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보호자분하고 연락을 해야 됩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좀 주십시오. 자살 시도를 하다가 쓰러진 여성을 구조합니다. 각 시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함께 자살 시도자를 막는 모의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경찰, 소방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살 시도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사망 원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자살 사망자 수는 모두 501명. 하루 평균 1.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10만 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강원도의 자살률은 지난 2015년 28.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5.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다시 27명을 넘어선 겁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1년 자살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해마다 자살 예방 시행 계획을 세웁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위험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관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산간 지역이나 이런 고령자가 많다면 그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 어려움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캐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잘 보강하는 게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세부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강원도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가 이영표 강원FC 사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팀 성적과 구단 경영 성과 상승, 그리고 팬들과의 호흡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이 대표와의 결별에 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이 아니라 프로축구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프로축구 강원FC의 구단주입니다. 2년 임기가 끝나가는 이영표 대표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영표는 지난해 1월 대표에 취임했습니다. 전임 최문순 지사가 명문 구단으로 키워달라며 임명했습니다. 강원도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지사가 세 사람과 구단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전용구장 건립 갈등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거둔 성과를 보면 의외입니다. 강원FC는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양현준 같은 선수를 키워 강원 축구의 위상도 높였습니다. 구단 경영 상태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강원FC는 지난 시즌 K리그 구단 운영 수익률 1위를 올렸습니다. 올해 매출도 8월까지 지난해보다 91%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유료 관중 수도 45%나 늘어났습니다. 구단 직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영표 대표님 오시고 나서 구단 자체가 되게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 전에랑 좀 다르게 좀 일하는 분위기, 즐기는 분위기. 네, 그래서 직원들 만족도가 컸어요. 강원FC 공식 서포터지인 나르샤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대표가 필요하고 이영표가 훌륭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약 불발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재계약을 다시 고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도지사와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틀리게 많이 변화가 됐고 구단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또 이영표 대표가 안 한다고 해서 바지 끄댕이 잡고 해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강원도 홈페이지에도 김 지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축구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동해시는 대표 항구인 묵호항을 3단계에 걸쳐 재개발해 관광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고 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8년 묵호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두 115억 원을 들여 여객선 터미널을 만들고 주차장과 공원 등을 갖췄습니다. 묵호항은 3단계로 나눠 재개발되는데 현재 2단계 사업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이미 제3차 항만 재개발 계획에 포함돼 10년 동안 전체 110만 제곱미터 면적의 체류형 테마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동해항에 있는 국제 여객선 터미널을 이곳 묵호항 3부두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에 민간 자본이 유치돼야 하는데 기존 여객선 터미널과 함께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와야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일단 국제 여객선 터미널 이전 신축에 필요한 15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친수 공간은 직접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간 사업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제 여객선 터미널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구상은 우선 2025년에 고시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개발 수정 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반영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동해시에서도 저번에 찾아와서 설명을 했었고 검토는 해봐야 되는 거고 반영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사실 검토에 따른 결과라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여기에다 동해시는 묵호항의 물류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시멘트 업체의 화물 선적기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동해 묵호항의 관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최근 영월에서 통일신라 말기나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금동불상이 발견됐습니다. 20년 전 500나한상이 발굴됐던 바로 그 창녕사터에서 또다시 유물이 발견된 건데요. 대규모 발굴 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그시 감은 눈과 다부지게 담은 입술, 근엄한 듯 온화한 듯 보이는 표정이 자뭇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대의 한 벌만 수수하게 두른 부처, 금동 불입상이 최근 영월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장소는 지난 2001년 나한상 328점이 발굴됐던 옛 창녕사터입니다. 높이 15cm, 무게는 300g입니다. 나한상 발굴 지점 주변 샘물터에서 나무를 뱄더니 바닥에 묻혀있던 불상이 발견됐습니다. 산짐승들이 땅을 파헤치고 다니는 과정에서 지표면에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절에 나무가 넘어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비기 위해서 비로 왔다가 발견이 딱 됐지. 그때 당시 이게 부처님인데. 해당 불상의 제작 시기는 8세기 통일신라 때부터 12세기 고려시대 때 사이로 추정됩니다. 과거 영월과 홍천 등에서 발견됐던 8세기 금동 불상과 모습이 유사한 걸로 미뤄 8세기에 제작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체 분석을 한 영월군은 나한상 제작 시기인 12세기쯤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8세기 금동 불상들과 달리 얼굴 표정이 독특하고 다리가 가늘어서 불교 미술사 연구에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월군은 해당 금동불상 임시 보관에 나서는 한편 유물 발견이 잇따르는 창녕사터 주변에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에 문화재 발견 보고를 했고 향후에는 이번 금동보살을 발견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섹터를 높여서 문화재 조사를 전문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곧 문화재청 차원의 공식적인 검증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역이 확인되면 보물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500나한상과 함께 영월의 대표 문화재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면서 강원 작가 트리엔날레도 오는 5일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 진부면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는 휴관 후 6일부터 운영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춘천문화재단에서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던 자전거 위크의 행진 행사도 취소됐으며 명동 지하상가와 사막산 케이블카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됐던 강원도 해외본부 현지감사 해외 출장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강원도 일본 본부와 베트남 본부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하기로 했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해외 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온라인 화상 감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행사와 위험시설 등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7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강원도교육청이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불안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을 위해 학교 위클래스 학생 책임 상담과 교육지원청 위센터 순회 상담, 학생 심리검사와 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심리적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 심리 치료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 3세까지 지급되고 있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2026년 만 7세까지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0에서 11개월은 육아수당 지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 1세에서 3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 내년에 한해 육아기본수당을 20만 원만 지급합니다. 내년에 만 4세가 되는 20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4세에서 5세는 월 30만 원, 만 6세에서 7세는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내년 육아기본수당 소요 예산은 시군비를 합쳐 1,870억 원으로 단일 사업 가운데 최대입니다. 지난 9월 강원도 아파트 거래가 1년 전보다 55%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강원도 주택 거래량은 1,612건으로 지난해 3,638건과 비교하면 55.7%나 급감했습니다. 한편 미분양 주택의 경우 1,262건으로 전달보다 6.4% 감소했고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8% 줄어든 65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5,000명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알림이 공시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도내 4년제 대학에서 재학생 5,059명이 중도 탈락했고 신입생도 1,04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별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을 보면 경동대가 17.8%로 가장 높고 강원대 본교 6.1%, 가톨릭 관동대 5.9%, 강릉 원주대 5.6%, 강원대 제2캠퍼스는 5.3% 등이었습니다. 올해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입학생 153명 가운데 강원도 학생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득구 국회의원실은 올해 민사고 입학생 153명 가운데 강원도 학생은 7명, 4.6%에 그쳤고
서울과 경기 학생들이 77%를 차지해 여전히 수도권 학생 쏠림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에도 민사고의 강원도 입학생은 3.4%에 머물렀고 수도권 학생은 77%였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민사고 등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에 사교육 과열지구 학생들이 쏠리면서 부모의 배경이 되물림되는 교육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신보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 지급된 성과급은 3억 1천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70명의 임직원에게 4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도의회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10%였던 춘천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이 내년에는 6%로 하향 조정됩니다. 춘천시는 정부가 지역화폐에 지원했던 국비를 내년에 전액 삭감해 12만으로는 10% 할인율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품권 구매일은 기존대로 매월 1일 오전 9시에 시작하고 개인 구매 한도도 모바일과 종이 상품권 각각 20만 원씩 총 4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화재 10건 중 6건이 겨울철과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 1,192건 가운데 61%인 6,223건이 겨울철과 봄철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국민 화재 안전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 활동에 나섭니다. 또 올해는 해당 기간 시각장애인용 촉지형 피난 유도선을 제작 보급하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해 시각장애인 등의 피해를 줄일 방침입니다. 강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강원도의회 2차 정례회가 이달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강원도 특별자치국과 행정구, 기획조정실에 대한 도의회 감사는 물론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논란을 빚은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의 채무보증금인 2,050억 원을 올해 안에 갚겠다고 밝히면서 도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대한 조직과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춘천시 11개 산하기관에 대해 춘천시가 경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200억 원의 출연금이 지원되는 춘천문화재단을 비롯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자체 혁신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와 레저, 태권도 조직위원회는 유사 중복기관과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춘천도시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